요즘은 아주 어린 나이, 겨우 60대, 70대에 온갖 병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으면 불편한 곳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의사가 CT, MRI 등 온갖 검사를 시키더니 결국 큰 문제는 없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불편한데 정상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서양의학의 맹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형성된 병만 보지 아직 형성 중인 병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잡병들은 보지 못합니다. 10가지 중 8, 9가지는 그 뿌리가 바로 비위에서 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오래전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황제내경에 이르기를 비위는 창고와 부엌 같은 관청이며 오미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비위는 우리 몸의 창고이자 부엌입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것, 산해진미든 검소한 밥상이든 이 부엌을 거쳐 조리되어 몸이 쓸 수 있는 기혈로 변합니다. 그제야 전신으로 운반되어 심장, 간, 폐, 신장을 기르고 사지를 따뜻하게 하며 당신에게 정신과 기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위를 후천지본이라고 합니다. 후천지본이 뭔가요? 태어난 후, 어머니 뱃속을 떠난 후 당신이 의지하는 삶의 뿌리입니다. 무엇에 의지하나요? 입으로 먹고 비위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비싼 비타민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속 쓰레기가 되어 한의학에서 이르는 습탁, 담음이 됩니다. 이것들이 몸에 쌓여 온갖 기묘한 병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알레르기, 불면증, 우울증,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수많은 병이 비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이치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뿌리를 버리고 가지를 쫓습니다. 머리 아프면 진통제, 잠 안 오면 수면제, 혈압 높으면 혈압약. 이게 뭔가요? 구멍난 곳을 막는 겁니다. 집벽에 물이 스며드는데 물이 새는 파이프를 고치지 않고 계속 페인트를 칠합니다. 효과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물은 계속 새고 벽 안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비위를 기르는 가장 귀한 가보를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실천하면 남은 반평생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검사 결과만 보는 의사 앞에 줄 설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 가득한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최고의 약국이고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기르는 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비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비위를 망치는 건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현대 생활 방식입니다. 1번 살인마는 한입니다. 저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한의학의 영혼은 한열, 관념입니다. 우리 비위는 냄비와 같습니다. 냄비 밑에 불이 있어야 안에 음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불을 한의학은 비양, 위양이라 합니다. 양기가 충분해야 불이 새고 능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뭘 하나요? 여름에 37, 38도 더위에 에어컨 방에 틀어박혀 반바지 입고 찬바람을 온몸에 맞습니다. 그 다음은 목마르면 냉장고에서 얼음 콜라나 차가운 맥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순간 기분은 상쾌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죠. 여러분이 상쾌하면 비위는 고통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는 건 끓는 냄비 및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끼얹으면 불은 점점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재만 남습니다. 불이 약해지면 냄비 안 음식은 익지 않습니다. 익지 않은 음식이 뭔가요? 생밥입니다.
우리 몸은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가 되어 스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혀를 내밀면 두꺼운 백태가 끼고 혀 옆에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양허, 내 한습이 있는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나른하고 움직이기 싫고 머리가 무겁고 멍합니다. 사지가 무겁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 같습니다. 대변은 끈적하고 물로 씻어도 안 떨어집니다. 여성은 대하, 아랫배가 차갑고 생리통이 심합니다. 이 모든 게 한습 때문입니다. 찬 음료 외에 생거 먹기도 있습니다. 요즘 샐러드가 유행인데 건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죠. 그건 서양 사람 먹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체질은 우리와 다릅니다. 특히 동양인, 비위가 약한 사람은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비위에 부담을 줍니다. 채소의 한성을 데우고 소화하려면 더 많은 양기가 필요합니다. 불이 약한데 매일 큰 불이 필요한 젖은 장작을 넣는 격입니다. 눈 위에 설이 내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비위를 기르는 첫 번째 황금 원칙을 기억하세요. 모든 찬 생것을 끊으세요. 미지근한 물은 평생 친구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최소 실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비위의 양기를 많이 세컨드 수 있습니다. 이 번살인마는 습과 단맛입니다. 비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습입니다. 습기는 어디서 오나요? 내습은 주로 왜 수액 운화 능력이 떨어져 물이 몸에 고이는 것입니다. 외습은 습한 환경 외에도 먹는 것입니다. 습을 가장 많이 만드는 건 뭘까요?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구이, 기름진 요리입니다. 큰 생선, 고기 많고 이런 것들은 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이 먹으면 비위가 감당하지 못하고 쌓여 담습이 됩니다. 뚱뚱하고 배 큰 사람, 숨차하는 사람 대부분 담습 체질입니다. 둘째, 단맛입니다. 한의학은 단맛은 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당한 단맛은 비를 기릅니다. 예를 들어 산약, 기장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맛, 특히 정제된 설탕, 케이크, 밀크티, 디저트는 습을 돋고 습을 만듭니다. 단맛은 끈적해서 습기를 몸에 붙잡아 비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한의학에서 비허실훈과 관련이 맞나요? 바로 이치입니다. 단맛 좋아하고 밀크티 마시며 즐긴다고요. 제가 말하죠. 마시는 건 밀크티가 아니라 담습 한 잔, 기혈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3번 살인마는 란입니다. 나는 뭔가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배부르면 많이, 배고프면 굶고, 아침 급해서 안 먹고, 점심 대충 때우고, 저녁에 피곤해서 하루치 보상하듯 푸짐하게 먹고 배 터지게 합니다. 뭘 하는 건가요? 비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비위는 직원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 안 주면 놀고, 저녁에 쉬려는데 갑자기 산더미 일 주고 야근시킵니다. 이렇게 자주 하면 직원이 병 안 나나요? 파업 안 하나요? 위액 분비, 담즙 분비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깨면 위액이 음식 없이 위벽을 갉아먹어 위병이 옵니다. 밤에 많이 먹으면 음식이 위에 머물러 잠을 방해합니다. 다음 날 더 피곤한 악순환입니다. 둘째, 너무 빨리 먹고 굶주린 호랑이처럼 먹습니다. 이는 왜 있나요? 소화 도구입니다. 첫 단계인데 제대로 안 씹고 큰 덩어리 삼키면 치아이를 비위에 떠넘깁니다. 비위가 얼마나 힘드나요? 천천히 씹으면 음식을 잘게 부수고 비위 부담 줄이고 침이 음식과 섞입니다. 침은 뭐냐면 우리 몸 최고의 소화 효소, 김진호객입니다. 낭비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셋째, 밥 먹으며 생각하고 마음 무겁게. 한의학 오행에서 사려는 비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생각은 비기를 상합니다.
밥 먹으며 일 고민하거나 누군가와 싸운 생각하면 기가 거기서 울결되고 혈이 머리로 몰립니다. 비위의 기혈 공급이 부족해 제대로 일 못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땐 말하지 말고 잠잘 땐 이야기하지 말라. 밥 먹을 땐 마음 편히 먹으세요. 하늘 무너져도 밥 먹고 나서 말합시다. 보세요. 한숨난 새 살인마가 여러분 생활에 딱 들어맞지 않나요? 여러분 비위는 여러분 손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어떻게 하나요? 비싼 건강식품 사나요? 복잡한 한약탕 먹나요? 제가 말하죠. 다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양생길은 가장 단순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아래에 조상님들이 남긴 4가지 비법을 드립니다. 실천만 하면 어떤 신약보다 낫습니다. 비법 1. 한 그릇 죽으로 천하 제일 위를 기르다. 비위의 최고 친구가 뭐냐면 죽입니다. 특히 기장죽입니다. 왜 기장인가요? 기장은 노란색입니다. 오행에서 황색은 토에 속해 비위와 통합니다. 그래서 노란 음식은 본래 비위와 친합니다. 명의 이시진이 본초 강목에서 기장은 위열로 인한 구토를 다스리고 죽으로 먹으면 단전보하고 허손보하며 장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 죽의 묘한 점은 뭐냐면 쌀과 물로 오랜 시간 끓여 미리 소화해줍니다. 먹으면 위가 거에 힘 안 들이고 정화를 흡수해 기혈로 바꿉니다. 비위 허약한 사람, 큰 병 치르고 난 사람에게 큰 고기 주면 소화 못하지만 뜨거운 죽 한 그릇, 죽물까지 우러난 걸 주면 원기가 빨리 회복됩니다. 맛있는 죽 끓이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기장 한 줌 살짝 씻고 물은 한 번에 충분히 끓는 물에 넣는 게 좋습니다. 처음 센 불로 끓이다가 약한 불로 40분 이상 뭉근히 끓입니다. 쌀이 터지고 죽이 걸쭉해지며 위에 매끈한 죽물층이 생깁니다. 그 죽물이 정화입니다.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수 우유, 샌드위치 대신 직접 기장죽이나 쌀죽 끓여 작은 반찬과 드세요. 아침부터 위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한 달 실천하면 정신상태, 소화력이 하늘과 땅 차이 날 겁니다. 물론 죽에 더 넣어 효과 높일 수 있습니다. 비 건조시키려면 산약, 의인 넣으세요. 의인은 복가 한성 줄이고 복령, 견실, 이게 천년명약 사신탕 기본입니다. 위 아플 때 죽 끓일 때 생강 3조각 넣으세요. 생강은 위 데우고 한을 푸는 성약입니다. 기혈 부족, 안색 나쁘면 대추 몇 알, 구기자 넣어 기혈보하고 안심 비건하세요. 보세요. 단순한 죽 하나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다스리나요? 조상님들이 남긴 최고의 식양 지혜입니다. 비법이 생강 한 조각으로 100년 한 기를 쫓다. 앞서 비위의 최대 적은 한이라고 했습니다. 한의 최대 적수는 누구냐면 생강입니다. 명의 장중경이 상한론에서 생강 든 처방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 생강은 온성이고 통하고 산계에서 작은 태양처럼 한습기를 증발시켜 쫓아냅니다. 생강 어떻게 쓰나요? 너무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법, 매아침 생강 두세 조각 잘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매운 즙이 목으로 위로 내려가게 하세요. 위에 작은 난로를 피우는 겁니다. 꾸준히 하면 하루 종일 따뜻하고 손발 차가움 줄고 입맛 돕니다. 조금 고급지게 아침에 생강 3조각, 대추 몇 알 끓는 물에 우려 생강 대추차 만드세요. 생강은 한을 쫓고 대추는 혈보하고 비 이롭게 합니다. 둘 결합하면 한기 쫓고 기혈 보충, 특히 추위 타고 피로하고 안색 누런 사람 좋습니다. 요리할 때 한성 재료, 게, 여주, 배추 넣을 때 생강 몇 조각 꼭 넣으세요. 우리나라 요리 지혜입니다. 생강의 온열로 재료의 한성을 중화해 비위를 지킵니다. 하지만 생강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옛말에 아침 생강은 보약보다 낫고 밤 생강은 비소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침엔 양기가 생장하니 생강 먹으면
순행에 양기 돕습니다. 밤엔 양기 수렴해야 하는데 매운 생강 먹으면 역행의 기운 어지럽히고 잠 방해합니다. 그래서 생강은 오전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 비법 3. 한 혈자리로 기혈 통로를 뚫다. 우리 몸에 위 기르는 약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경락의 혈자리가 하늘이 준 영약입니다. 아는지만 쓰면 됩니다. 여기 비위 기르는 두 황금혈 가르칩니다. 첫째, 족삼리, 족삼리입니다. 족양명의경의 합혈입니다. 옛말에 배병은 족삼리 찾으라 했습니다. 어디 있나요? 앉아서 무릎 90도 굽히고 손바닥을 슬개골 위에 놓고 내 손가락 모아 종아리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검지 끝 누르는 곳, 뻐근한 곳이 족삼리입니다. 어떻게 쓰나요? 가장 쉬운 건 지압입니다. 양쪽 족삼리, 엄지로 3에서 5분 누르며 뻐근하면 됩니다. 최고는 뜸입니다. 한약국에서 애엽 사서 불 붙여 족삼리 2-3cm 위에 따뜻하게 데우세요. 화끈하지 않게 매일 15에서 20분. 애엽의 순양 불이 혈통에 비위에 전해 중훈산한, 비건 화위 돕습니다. 일본인은 족삼리 숭배합니다. 안삼리 상불건, 안삼리 상부건, 이라 늘뜸에서 곰고 고름나게 해 경기를 자극하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게 안 해도 꾸준히 따뜻하게만 해도 효과 좋습니다. 둘째, 중환입니다. 인맥혈로 위에 모혈, 위기 모이는 곳입니다. 배꼽 위 내 손가락 너비입니다. 어떻게 쓰나요? 밥 먹고 30분 후 손바닥으로 중환 중심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배 문지르세요. 위와 장 수축 돕고 소화 촉진합니다. 뜸으로 중환 데워도 위 기르는 효과 좋습니다. 만성 위병, 상복분을 차갑고 은은 아픈 사람, 중환뜸 꾸준히 하면 효과 탁월합니다. 두 혈, 하나는 다리, 하나는 배, 위아래, 비와 위 잘 쓰면 소화기 24시간 주치에 모신 겁니다. 비법 4. 한마음으로 만가지 근심을 풀다. 마지막 비법은 먹는 게 아니고 혈 누르는 게 아니고 마음입니다. 앞서 사려해비, 생각 많으면 비 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찡그리고 우울하게 동서 고민하면 비위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기가 울결되면 혈안 돌고 기혈부통하면 비위 운화 정지됩니다. 보세요. 화나면 밥 못 먹거나 위 아픈 사람 많습니다. 간기 불통의 횡력범위, 간기가 가로로 위 침범합니다. 시험, 압력 있을 때 설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려과도 비기 허약해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위 기르는 중요한 점은 양심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볍게 보세요. 하늘 무너져도 밥 맛있게, 잠 맛있게, 몸도 못 지키는데 무슨 일, 미래 말하나요? 양심 어떻게 하나요? 밥 후 백보 걷기,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밖에서 천천히 산책하세요. 걷기는 간 이완, 기 조절, 소화 돕는 최고 방법입니다. 걸으며 마음 풀고, 경치 보고, 살짝 땀나게, 온몸 기운이 시원해집니다. 취미 키우기, 음악 듣기, 서예, 화분 가꾸기, 몰입해 고민 있게 하는 일 찾으세요. 정신이 좋은데 집중하면 해로운 생각 자연 줄어듭니다. 무심 배우기, 너무 예민하지 말고, 낱말 한마디에 반나절 마음 졸이지 말고, 지난 일 지나가게, 마음 넓게, 무심무패 좀 되세요. 그런 사람 보세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몸 튼튼합니다. 내 비법, 죽 한 그릇, 생강 한 조각, 혈 하나, 마음 하나. 돈 많이 들나요? 전문 지식 필요하나요? 다 아닙니다. 일상 속에 있고 조상님 천년 경험 결집입니다. 대도지간, 큰 돈은 가장 단순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핵심은 하나, 건강은 의사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날마다 기르는 것입니다. 비위는 밭과 같습니다. 매일 얼음물 주고 농약 뿌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면 좋은 작물 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황무지,
잡초만 무성합니다. 반대로 정성 들여 따뜻함 주고 미지근한 물, 소화 쉬운 영양, 기장죽 산약, 정기적으로 흙 깔고 혈 마사지, 산책하며 햇살 같은 기분 주면 밭은 기름지게, 생기 넘치게, 기혈 충만한 작물로 오장육부를 기릅니다. 더 이상 신기한 건강식품 믿지 마세요. 건강을 남 손에 맡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음 식사부터 조상님 지혜로 비위를 대하세요. 오늘 말 기억하세요. 한냉 끊어 비위 늘 봄처럼 따뜻하게. 식사 절제, 70% 배부름으로 비위 운화 공간 주기. 정시 3시, 몸 리듬 따르기. 정지 조절, 기분 좋게. 간비 조화, 늘뜸에서 외부 순양력 빌려 후천 지본 데우기. 이치는 말은 쉬워도 실천엔 결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 달 끊기면 몸이 신호 줍니다. 1년 끊기면 온몸 상태 완전 새로워집니다. 평생 끊기면 진정 정기 좋네. 사불가간, 정기 강하면 사기 못 침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사세요.